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이적시장 점검도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중간 점검은 다 완료됐고 한 2주나 3주 정도 있다가 혹은 시즌 개막하고 좀 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점검하는 걸 제외하면 단발성인 거 말고는 이게 좀 시리즈적인 컨텐츠로는 마지막 점검인데요. 마지막은 K리그를 넘어서 세계 무대로 향하는 울산 HD의 이적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HD의 지난해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의 선수들은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아웃과 인이 꽤 큰 울산 HD인데요. 올해 이제 애초에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적 시장 이야기를 할 때 역대급 이적 시장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울산 HD가 한 2020년이나 19년, 21년처럼 큰 범위의 이적의 양을 가지고 가진 않았었는데, 오랜만에 울산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이 이적 시장을 치르게 됐고요. 그래서 주요 아웃만 좀 보면 키퍼에서는 조수혁 그리고 문현호 선수가 나가게 됐습니다. 조수혁은 이제 충북 청주로 FA 이적을 하게 됐고, 문현호는 입대 예정이고요. 수비진에는 백포가 다 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명재, 임종은, 윤일록, 김기희. 이명재가 왼쪽 백, 윤일록은 오른쪽 백 역할을 했고 센터백의 임종은, 김기희였다는 건 수비 각 포지션별로 4명 다 나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명재 같은 경우는 FA로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임종원은 역시 FA로 대전에 이적했고, 윤일록 선수는 아직 팀은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희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사운더스 이적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미드필더에서는 아타루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이적했습니다. 아타루는 파지아노 오카야마로 이적을 하게 됐고, 강윤구 선수는 강원FC 행을 확정 지었고요. 공격진에는 주민규, 김지현, 김민준이 각각 대전, 수원, 강원으로 이적을 결정 지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 인도 좀 보겠는데, 주요 인은 김주환 선수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문정인 선수를 서울 이랜드로부터 영입했고요. 수비진에는 나간 것 이상으로 좀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강상우, 서명관, 윤종규, 박민서, 최석현. 강상우 같은 경우에는 FA 영입이었고요. 서명관 선수, 윤종규 선수, 박민서 선수는 모두 이적료를 준 영입이었습니다. 그 최석현은 충북 청주에서 경험을 쌓고 임대 복귀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박상준 선수나 이런 선수도 있긴 합니다. 미드필더진에는 이진현과 이희균이 큰 범위에서는 가장 큰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공격진에는 윤재석 그리고 허율 선수가 영입된 울산 HD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울산 HD의 올해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 왼쪽 거 같은데요. 사실 이건 좀 가치에 좀 치중을 했다, 트랜스퍼마크트상 가치에 치중했다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키퍼 조현우, 그리고 백포에는 현재까지는 강상우, 김영권, 서명관, 윤종규, 위쪽에는 보야니치, 고승범, 이규성, 그 위쪽에 루빅손, 허율, 엄원상 선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포지션을 보면 이제 810만 유로로 하나 약 121억 정도에 달하는 팀 가치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433 쓴다는 가정하에 지금처럼 배치가 된다면 867.5만 유로, 하나 약 130억 정도 가량이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9억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보면 이명재 선수나 혹은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윤일록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수비진의 가치가 좀 높아졌는데, 이거는 이명재와 윤일록에 대한 상대적 가치 평가가 좀 낮았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중원은 지난해 가장 많이 뛰었던 김판구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많이 보였던 게 이 고승범, 이규성, 보야니치 조합인데, 이게 그대로 가면 미드필더 진행 중에서는 가치가 제일 높은 조합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줄 평을 좀 해주면 각 포지션에서 최적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승범, 이규성 다 구사고요. 그 자리에 이제 97년생 이진현, 그리고 98년생 이희균, 이 선수들이 이제 메짤라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정우영, 보야니치로 약간은 연령대가 있다거나 혹은 움직임이 덜하다거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승범이든 이희균이든 이진현이든 활동량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정도의 배터리 정도는 충분히 마련을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외국인 선수의 영입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영상 지금 만드는 상황의 전날 정확히 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루마니아 리그의 팀과 경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결국 허율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는데 야구 선수의 움직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결국 지금 라인업에도 외국인 선수 2명 정도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격이든 센터백이든 어느 정도는 영입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한 팀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는 2명을 뽑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 HD의 이희균 선수입니다. 98년생 미드필더 이희균은 광주FC로부터 이번에 이적했고요. 35경기 나서서 6골과 1개의 도움을 지난해 기록했습니다. 이희균은 K리그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하나고 공격에서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미드필더인데요. 특히 김판곤 감독이 지난해 울산의 다큐멘터리 푸른 파도에서 나는 이희균이 이렇게 탁탁 적어가는 게 싫어라고 했을 정도로 김판곤 감독도 이희균 선수의 실력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었고 그만큼 또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이희균 선수인데 이번에 울산이 영입을 했고요. 지난해 세부 기록 보면 K리그에서는 29경기에서 5골과 1개 도움 기록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6경기 나서서 1개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메잘라로 기용했을 때의 파괴력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규성 선수는 볼을 좀 잘 차는 타입이라면 이희균 선수는 그것과 다르게 잘 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승범, 보야니치, 이희균 조합이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혹은 다른 조합으로 나와도 좀 합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엄원상 선수와의 합이 또 굉장히 좋은 이희균이기 때문에 팀의 에너지 레벨에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엄원상 선수와 함께하는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희균 선수의 영입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기대되는 선수는 이진현 선수입니다. 1997년생 미드필더 이진현 선수는 지난해 34경기 동안 4개의 도움을 기록했었는데요. 이진현 같은 경우에는 왼발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뛸 때 장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특징이 좀 있냐면 이 선수에 대해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고 공격적인 부분에 조립이든 아니면 직접적인 슈팅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을 좀 주로 맡겼을 때 이진현 선수의 장점이 좀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윙으로 뛸 때도 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울산에게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 이제 34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2024 시즌 후반기 푸슈차에서 13경기 동안 1개의 도움 기록했고요. 2024-2025 시즌 전반기 역시 푸슈차에서 21경기 동안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 리그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의 경험을 쌓았다는 게 저는 이진현 선수에게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지난해 내내 유럽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경기를 뛰었다는 것, 특히 팀의 공격을 계속해서 주전으로서 이끌었다는 게 이진현 선수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기대치를 보면 특히 왼발이 좋은 선수니까 왼쪽 메잘라로 뛸 때의 파괴력도 기대가 되고요. 오른쪽 메잘라로 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메잘라로 뛸 때의 파괴력이 좀 기대가 되고 세트피스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동경 선수 이후에 이명재 선수가 왼발 킥을 좀 처리했었는데 이진현 선수의 왼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진현 선수의 활용폭이 좀 더 넓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고승범이든 보야니치든 어떤 선수든 이진현 선수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면 이진현 선수는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울산의 이적 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간 팀이 전 울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울산은 지금까지 3연패를 이뤄냈지만 평균적인 연령대가 높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했던 만큼 세대 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었고 그 결과를 지금까지 좀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포지션에서 정말 어린 선수들 내지는 이제 전성기에 막 들어가려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했기 때문에 울산의 올해 결과가 좀 궁금해지고 특히 올해는 클럽 월드컵이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FA컵이나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할 것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